반갑습니다. 결인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28일은 인류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을 포함한 5개 핵심 도시를 전격 공습하며 사실상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혼돈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트럼프는 오늘 아침 방아쇠를 당겼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1장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들고 스마트폰을 켜셨나요? 아니면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가 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작전명 유달 방패 오퍼레이션 실드 오브 주다를 발동하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설마 진짜 전쟁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순진하신 겁니다. 지금 이 폭격 소리는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자동차에 넣을 기름값이 2배로 뛸 준비를 마쳤고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와 주식 계좌가 요동칠 신호탄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 전쟁은 우리가 먹는 밥상 물가부터 난방비까지 우리 삶의 모든 구석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결국 참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겼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 4가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군이 이란에서 대규모 지속작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벌인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통해 이란의 경계심을 늦추고 미군 자산을 집계시킬 시간을 벌었던 이른바 기만 전술을 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군은 이달 초부터 에이브라임 링컨 항모전단과 제러드 포드 항모전단 등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을 이란 주변에 집결시켜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전쟁은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핵무기입니다. 단순히 핵이 위험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90%는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급해진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핵을 가진 이란은 곧 국가 절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당신들이 안 때리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때리겠다며 강력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움직여 중동 전체가 통제불능의 불바다가 되는 것보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이 차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이번 전쟁은 동맹국 이스라엘을 달래고 중동의 핵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한 미국의 강제 진압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미사일 능력입니다. 과거에 이란 미사일은 조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이제 이란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해 유럽 전역과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넣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소름 돋는 시나리오는 이란이 핵소형화 기술까지 성공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는 건 시간 문제죠.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미사일 부품을 더 들여오기 전에, 그리고 그 기술이 완성되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기 전에 아예 미사일 제조 인프라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방어적인 차원을 넘어선 미국의 전략적 선제 타격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돈, 즉 에너지입니다. 전쟁 나면 기름값 올라서 미국도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가스 수출국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 상태에 빠져 유가가 폭등하며 피해를 보는 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 내 셰일 오일을 비싼 값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동의 불안정을 이용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지정학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을 때리는 것이 곧 미국의 경제적 승리로 이어지는 영악한 계산기가 두드려진 결과입니다. 마지막은 이란의 내부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 내부에선 살인적인 물가와 혁명 수비대의 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무려 3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죠. 미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란 국민을 해방하러 왔다는 명분을 세운 겁니다. 내부에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이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죠. 이는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것을 넘어 중동에서 가장 굵직거리였던 반미 정권을 축출하고 친서방 정권을 세우려는 레짐 체인지의 거대한 포석입니다.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이유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이라는 안보, 유가 폭등이라는 경제,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정치까지. 미국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오늘 아침 테헤란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미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얘기입니다.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인류 경제에 대한 최후의 협박 카드를 던졌습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이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목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 천연가스 LNG의 30%가 지나다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하죠. 사실 말이죠. 이란이 여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해협 주변에 길을 몇 개 뿌리고 혁명수비대 고속정 몇 대 띄워서 지나가는 유조선의 위협 사격만 해도 상황은 끝납니다. 해상보험사들이 위험해서 보증 못 써준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유조선은 멈춰서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기름값이 배럴당 150연을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주유비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닐하우스 난방비가 폭등해서 채소값이 뛰고 비행기 티켓값이 2배로 오르고 모든 공산품의 물류비가 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고물가 쇼크가 다시 우리 일상을 습격하는 겁니다. 전쟁은 총으로 하지만 그 고통은 전 세계 시민들의 식탁 위로 고스란히 배달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도 물가 오르면 손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건 20세기적 사고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2026년 현재 미국은 과거처럼 중동 기름의 국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 됐거든요. 중동 해협이 불안해져서 글로벌 유가가 폭등하면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미국 셰일 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돈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의 책임을 이란에 돌리면서 명분은 챙기고 뒤로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배를 불려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정학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번 기회에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에 숨통을 조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데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중국 제조업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겠죠. 즉, 이번 전쟁은 이란이라는 가시를 제거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통제권을 쥐고 경쟁국들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패권 재편 작전인 셈입니다. 이란의 필살기가 미국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수익 모델이자 전략적 무기가 되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우리가 발딛고선 국제정치의 네모칸 현실입니다. 지금 이란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뉴스에는 폭격 장면만 나오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란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이고 청년 실업률은 40%를 육박합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고통을 악마 같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해왔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도 다 압니다. 내 자식은 굶는데 정권은 그 돈으로 예멘 반군에 미사일을 보내고 혁명수비대 간부들은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이번에 이란의 경제 기반인 바자르 전통시장 상인 세력까지 시위에 동참했다는 건 정권의 명줄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켰던 이 정권의 뿌리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는 바람 한 번에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밖에서는 미국의 정밀 폭격이 심장부를 타격하고 안에서는 억눌렸던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썩은 고목나무처럼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단발성 징벌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위한 장기 작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기반뿐만 아니라 정권의 통제 시스템 자체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의지죠. 물론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숨겨둔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거나 미군 기지에 자폭 드론을 보내며 저항하겠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반미 국가였던 이란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친서방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이유입니다. 중동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지, 우리는 단순히 총성 너머의 거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 그레이트 리셋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전쟁은 단순히 TV 화면 속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고유가, 공급망 붕괴, 그리고 극도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강제 진입했습니다. 여리눈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전전긍긍하며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지만
누군가는 그 혼돈의 이면을 읽고 냉철하게 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에너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과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은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내일을 대비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을 이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정보의 선두주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일은 이 전쟁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제2의 오일쇼크 수혜주가 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 방어 전략을 짜야 할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의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